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키위를 이용해서 키위 와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키위예요. 골드 키위입니다. 골드 키위 한번 잘라 볼까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골드 키위예요. 먹어볼까요? 골드 키위 먹는 법.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서 쏙 하면 나옵니다. 한 입 가득하겠죠? 당도가 한 16브릭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달콤하고 신맛이 좀 덜해서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안녕하세요, 황덕재님. 오늘 이렇게 키위 와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많이 이렇게 껍질을 벗겨놨고요. 이렇게 벗겨놨습니다. 몇 개만 더 벗기면 되고요. 오늘 준비 재료는 키위하고 효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효모가 이제 알코올을 만들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경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 효모를 넣을 건데요. 키위가 100%고요. 물은 한 방울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이제 효모가 일을 하게 만드는데, 이게 전부 키위가 3kg예요. 그래서 키위 3kg에 효모 한 작은술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퍼미빈이라고요. 화이트 와인에 쓰이는 효모예요. 그래서 이 효모를 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님, 반갑습니다. 제가 키위를 이거 하기 전에 물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물이 이 정도 됩니다. 한 150ml 정도 되는 거 같죠?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제 150ml 정도, 한 150ml 정도를 넣으시면 한 40에서 50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찬물이고요. 찬물에다가 따끈한 물을 좀 부어서 이제 효모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효모가 한 30분 정도 이제 깨어나서 일을 좀 해볼까 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효모입니다. 이게 키위에 포도당을 먹고 이제 알코올을 만드는 거죠. 보시면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한 요 정도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요 정도 붓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이슬기님, 반갑습니다. 효모 넣겠습니다. 효모가 이제 활성화 될 거예요. 아까 제 손에 좀 흘렀으니까 이것도 넣고. 안녕하세요, 이슬기님,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뭐 했더라? 어제 한 게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생각이 안 나요. 오늘은 키위 술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효모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효모의 향기는 그 옛날에 먹던 원기소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이렇게요. 따뜻한 물에 놓으면 이제 건조 효모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민주님, 바쁜 시간이시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모가 일을 할 수 있게 활성화시키고요. 이제 키위를 좀 더 까보겠습니다. 키위를 옷에 벗기겠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까는 거죠. 안성탄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골드 키위예요. 키위 껍질을 벗기다가 어저야 이승기님 짱 땡큐. 어제 오메기술 담았죠. 오메기술. 어제 한 게 생각이 안 나. 와, 단세포. 이렇게 키위요. 싹둑 이렇게 맛있겠죠. 키위 완전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요. 요만한 키위로 키위
와인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술도가 제주바당 제가 하잖아요. 거기에서 키위 와인을 만들어서 그 와인을 증류해서 40도 증류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술은 맑은 증류주라서 슈납스라고 하고요. 주류면허지원센터에 계시는 박사님께서 저에게 기술 이전해 주신 특허 나온 그런 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상수님, 반갑습니다. 키위로 키위 증류주, 아니 키위 와인을 만들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단계로는 효모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고, 지금은 키위를 조금만 더 껍질을 벗겨서 하겠습니다. 키위를 그냥 갈아서 껍질 벗기지 않고 갈아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효모 넣고 발효를 시킨 다음에 한 7일 정도 있다가 껍질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발효를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아예 껍질을 벗겨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또 다시 이거를 건져내기도 그것도 만만치 않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기고 있습니다. 키위 와인을 만들겠어요. 키위 와인은 키위의 향이 아주 은은하게 나오거든요. 키위 만들면요, 온도에 따라 다른데, 발효 온도에 따라 다른데요, 발효 온도가 18도에서 한 28도 정도에서 발효를 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발효가 오래 걸리죠. 한 28도에서 25도에서 28도 정도로 발효하시면 열흘 정도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위를 얼렸다 녹였어요. 아, 키위가 있는데 얼렸다 녹였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 키위로 잼을 만들거나 키위로 와인을 만들어 보세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키위로 청을 만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름에 시원하게 키위로 키위 에이드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키위 잘 껍질을 벗겨서 이제 조금만 더 벗기면 됩니다.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김보영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술도가 콩청 임효진인데요. 그 낭만에 대하여 제가 만든 술 있거든요. 도라지 위스키 뭐 이런 노래 가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최백호님의 낭만에 대하여에 나오는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씨를 제가 그때 봤는데, 배철수 씨가 최백호 선생님은 이렇게 남자분인데 남자가 봐도 섹시하다고 그랬어요. 섹시하기는요 섹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새색시같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신다고 사람들이 섹시하다고 한대요. 새색시처럼. 그런 분인데,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저는 같은 노래를 저렇게 필 있게 부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키위를 이제 하나만 더 껍질 벗기면 될 것 같아요. 와, 얘는 좀 이제 단단하네요. 키위가 후숙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단단하고 어떤 거는 좀 무르고 같이 익어도. 제가 몰랐는데 오늘은 키위 와인 만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 됐습니다. 3kg 키위 3kg예요 내려놓고, 여기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위 껍질을 벗겼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으깨 보겠습니다. 잘 익었거든요. 오, 잘 익은 와인에 키위를 넣고요. 막 튑니다. 향기가 달콤한 키위입니다. 달콤한 키위. 껍질은 저쪽에 이렇게요. 여기다가 뭐 넣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이제 됩니다.
위에 키위에 이렇게 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껍질이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요. 아, 이제 효모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네. 효모가 일을 하려고 막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비법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효모를 이렇게 물에 따끈한 한 40도 정도의 물이거든요. 정확하게는 40에서 42도. 이 정도의 물에다가 넣는 것과 이제 이렇게 활성화하는 건데요. 거기에 다른 건 뭘까요? 다른 건 안 들어가요. 여기에는 키위하고요. 이렇게 이 키위랑 효모 이게 다예요. 키위 100%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모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 술 만드는 것의 포인트예요. 이거를 효모 건조 효모잖아요. 이 건조 효모를 여기에다가 바로 넣으면 활성화시키기도 전에 효모가 깨어나기도 전에 죽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효모가. 그러니까 술 만드는 건 효모. 그래서 발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키위 안에 있는 포도당을 먹고 이 효모가 새끼를 막 낳아요. 한 3일 정도. 그래서 새끼가 많아지면 이제 여기 안에 효모가 많잖아요. 그럼 그 효모들이 이제 나중에 산소가 없을 때는 알코올을 만들어요. 효모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이게 프랑스에서 들어온 와인용 효모예요. 그래서 이 효모를 사시려면 양조 사이트 와인 2080 또는 와인키 코리아 여기 가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양조용 양조용 효모를 사실 수 있어요. 만약에 양조용 포도 와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은 막걸리 이런 거 만들 거다. 그러면 네, 양조 사이트 이슬기님 막걸리 만드실 거면 배양 효모 사셔도 되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 하실 때는 그냥 마트에 가셔서 그냥 빵 효모 사셔도 돼요. 빵 효모 그냥 효모라고 써 있는 거 팔거든요. 보니까 그거는 빵이나 막걸리 빵 만드는 용으로 하나로마트 이런 데도 팔더라고요. 와인킷 코리아. 예, 맞아요. 와인킷 코리아 이슬기님. 거기에 가셔서 효모 사시면 원하시는 술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전통주 만들 때도 단양주 만들 때도 와인 효모나 또는 효모 넣으시면 실패하지 않거든요. 실패라는 거는 술이 좋아하시면 다 드실 수 있는데 신맛이 나는 술을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효모를 넣으시면 효모가 빨리 일을 해서 번식을 해서 알코올 만들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모를 넣으시면 좀 더 안전한 양조가 가능합니다. 과일 아무거나 다 되나 봐요. 아 맞아, 제가 여기에다가 효모랑 키위에 효모만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제 제가 앞에는 써놨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키위가 당도가 16브릭스 정도 나오거든요. 신맛 나는 술. 그렇죠. 금정산성 막걸리. 그죠? 이 키위가 16브릭스 정도 되는데 술 만들 때는 한 24브릭스 정도 돼야 되거든요. 당도가. 그래서 키위가 한 16브릭스니까 조금 부족하잖아요. 24브릭스에서. 그래서 외국의 와인용 포도 같은 경우는 당도가 아주 높은 포도를 이용해서 포도주를 만드니까 설탕을 안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밖에 그 밖에 키위나 사과 이런 걸로 만들 때는 좀 당을 첨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을 첨가를 할 건데요. 설탕을 뿌리면 됩니다. 뿌셔요. 네. 이게 설탕 1kg예요.
이게 설탕 1kg고요. 여기에서 500g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키위가 3kg에 설탕을 500g 넣고 효모를 한 작은술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그렇게 배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설탕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4브릭스 정도가 되면 와인 알코올 도수가요. 몇 도가 나올까요? 네, 24브릭스에 이렇게 정확하게 재면 되는데 알아보시기 쉽게 재고하는 것 복잡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재봤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보시면 당도 측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잘 버무려 줍니다. 아직 이제 얘는 좀 더 활성화되라고. 맞아요. 도수 12도가 나와요. 24브릭스에서 24도 정도의 와인이 되는 거죠. 네. 잘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24브릭스 만들어서 12도 와인, 키위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손으로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있어 보이게 하려고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막 들어간 것 같잖아요. 손으로 하면. 이렇게요. 이렇게. 네. 설탕 잘 녹여주고요. 이렇게요. 청이랑 다른 건 효모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청은 우리가 여기 할 때 계산할 때 설탕량 투입할 때요 1:1로 넣잖아요. 원료 대비. 근데 이거는 지금 설탕을 10% 정도 넣었어요. 10%. 키위 양의 10%. 사과주 설탕 넣어서 담아봤는데 효모 안 넣고 도수는 있는 것 같은데 단맛이.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가야 일을 해서 그 단맛을 알코올로 변화시켜 주는데 효모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 단맛이 알코올로 많이 가지 못하고 그냥 술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도주 한 10도 안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와인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요 이제 저 병에 넣고 이제 10일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요거 잠깐 내려놓고요. 병에다 담겠어요. 설탕이 10%, 원료의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릇을 많이 안 갖고 와서요. 이걸로 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오, 무겁다. 네, 이렇게. 1년 됐는데 효모 때려 넣으면 아니요. 효모가 이미 알코올이 있어서 효모가 살기가 어려워요. 효모는 알코올이 너무 많으면 들어갔을 때 바로 죽일 수 있거든요. 서서히 새끼를 낳으면서 일을 하면서 술을 만들고 이렇게 막걸리는 만들어 보니 온도가 안 돼서 망쳤어요. 와인도 온도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와인은 그냥 낮은 온도에서는 좀 늦게 익을 뿐이지 되거든요. 왜요, 이슬기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아이고 마무리. 사과주 망쳤어요? 왜요? 이슬기님, 사과주 왜 망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나. 이렇게.
잘 닦아줍니다. 입구도 잘 닦아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단 느낌이, 아하! 안녕하세요. 서영선님, 반갑습니다. 오늘 키위 와인 만들었어요. 키위 와인 만들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키위를 3kg 넣고요. 키위를 3kg 넣고 효모를 넣고 그 다음에 설탕, 키위를 갈고 그 다음에 설탕을 10% 넣고 그 다음에 효모를 넣었어요. 효모가 나오면서 모든 게 술이 되잖아요. 막걸리는 어렵더라고요. 막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막걸리가 굉장히 쉬운 술이에요. 맛있는 막걸리, 남에게 팔 수 있는 막걸리 만드는 거는 좀 힘든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냥 다 같이 맛있게 먹는 막걸리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방법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과일주도 비슷한가요? 맞아요. 이제 사과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씩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는 사다 놨어요. 내일 하겠습니다. 사과도 언제가 제일 맛있냐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산 사과인데 막 곰팡이 쓴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과 와인 하려고 샀어요. 이렇게요. 오늘 당장 효모 사신다고? 그러니까 직접 술 빚어서 그 술로 삼겹살 드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효모는 몇 그램 넣어요? 이게 한 스푼에 한 6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g. 그러니까 키위 용량의 0.5% 넣으면 돼요. 키위가 3kg니까 3kg 곱하기 0.5% 하면 양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효모 넣으시면 되는데 한 작은 숟가락 가득으로 했어요.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김보영님? 효모 같이 가까운 데 사시면 하나 사가지고 해도 되는데, 네. 아니면 양조 도구 중에 술 거름망 이런 것도 같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 발효주는 언제쯤 지나서 걸으나요? 잘 익었을 때, 지금 날씨로는 한 10일, 15일 지나서 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이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키위로 와인을 만들었어요. 키위 와인이에요. 네, 이렇게. 이게 숨 쉬는 용기예요. 여기에 구멍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요 키위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효모 사셔서 남는 과일 맛있을 때 이렇게 와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익었을 때. 잘 익었을 때는 어떤 때냐면요. 이렇게 병에 봤을 때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뽀글뽀글 탄산이 올라가면 열심히 지금 얘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모가 알코올을 만들 때는 이산화탄소가 같이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뽀글뽀글하고 올라갈 때는 이때는 아직 발효가 진행 중인 거다. 그러고요. 이제 거의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없고 발효가 다 정지된 것 같다 하실 때 걸러서 드시면 돼요. 박대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을 내리는 거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는 냉장고에 넣으셔서 좀 차가운 온도에 놔두면 이렇게 위에 맑은 술이 뜨거든요. 진짜 와인처럼. 그때 이제 드시면 그 맑은 술만 걸러서 드시면 더 와인에 가까운 맛이 나죠. 사과 담갔을 때 3개월까지 뽀글뽀글 올라왔어요. 그래. 그렇죠. 완전히 숙성될 때까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고요. 기술센터에서 막걸리 수업을 했는데 쌤이 도와줘서 한 번 성공, 한 번 폭망하고 나서. 폭망이라는 게 술이 막걸리가 쉬어졌다는 거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효모가 일을 하기도 전에 이게 신맛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균이 오염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쉬어진 술이 나오는데 효모 이렇게 넣으시면 실패하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단양주는 새콤한 맛에 드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단양주의 그 새콤함이 싫으신 분들은 2양주, 3양주, 5양주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죠. 신막걸리는 싫으시구나.
저는 신막걸리도 괜찮더라고요. 돼지고기 구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신맛은. 그래서 아주 신맛 말고 기분 좋게 산미 있는 술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도경이 거르기 전에는 어디에 보관하나요? 이게 집에서 좀 서늘한 곳에다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키위 와인인데요. 이거는 시원한 곳, 베란다, 햇빛 안 비치는 곳, 이런 곳에다가 부엌에 뭐 보일러 안 뗀 방 이런 데다가 놓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시원한 베란다에다가 한 10에서 15일 정도 발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두운 곳, 네, 어두운 곳, 직사광선이 없는 곳 이런 데다가 발효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키위 3kg를 껍질을 안 벗기셔서 하시려면 1차 발효가 끝났을 때 1차 발효했을 때 한번 한 7일 후에 껍질을 걸러주시고, 아니면 네, 이게 저처럼 껍질을 벗겨서 하시면 그냥 쭉 발효까지 끝나면 그때 걸러서 냉장고에 후숙성 하셔서 후숙시켜서 이제 드시면 좋아요. 제주도 놀러 가면 꼭 홍청림네 근처에 숙소 잡아요. 네, 좋아요. 그런 분 있어요. 저희 제주바당 양조장에서 시음하시고 그 근처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무시고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저희 시음장에서 시음하시고 못 걸어 나가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시음하시는데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보영님 같이 오세요. 네, 이렇게요. 키위 와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쉰다리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쉰다리를 네, 사과주 담가 놓은 거, 저온 창고에 아직도 저온 숙성 중 사과주 담가 놓은 거, 그거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게스트하우스가,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주도에는 아주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종달리 이쪽 동쪽에 게스트하우스 잡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슬기님. 그러면 어제 오메기술은 잘 익고 있고요.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제가 쉰다리라고 혹시 아세요, 이슬기님? 쉰다리라고 쉰 밥을 옛날에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예, 종달리 맞습니다. 술도가 제주바당. 네, 제가 두 가지, 술도가 제주바당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주 황금콩밭 하거든요. 오늘은 술도가 제주바당 버전이에요. 쉰다리는 옛날에 밥이 쉬었을 때 그거를 물로 헹궈서 누룩 넣어서 술이 아니라 그거를 달달한 발효 음료를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밥이 그런 게 있어요. 밥통에 넣어놨는데 애들이 밥을 워낙 안 먹어서 실락말락 하는 밥 있잖아요. 밥통에, 전기밥통에서. 그래서 그걸로 쉰다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 오늘 보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밥으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 한 5분 정도 준비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네, 김보영님, 이슬기님, 이따가 쉰다리 궁금하시면 오세요. 밥이 쉬어버린 다리, 그거 아니고 쉰다리가 우유라는 단어의 몽골어래요. 몽골어. 그러니까 쌀로 만드는 우유 같은 음료 해서 쉰다리래요. 몽골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글로 그냥 풀어가면 다리도 쉬어가는 그런 데서 마시면 좋은 시원한 곡물 유산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쉰다리 맛있게 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준비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잠시만, 이따 뵙겠습니다.